지금 2002년도에 설립됐는데 그때 소위 우리 현재 기준으로 봐가지고 좌파라고 할까 전국 좌파라고 할까 9.7%였대 그때가. 최근에 이건 뭐 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지지하는 걸 보고 거의 30%가 넘잖아요. 이거 이재명 지지가 지금 한 적어도 30% 된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소련이 공산주의 채택하고 할 때 그때 5%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 20년 전보다 우리가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진실을 얘기 안 하고 제가 거짓말하는 걸 제가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저런 거 아닌가. 그러면 알면서 한다면은 사회주의 사고를 가졌다고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회주의는 평시에는 전쟁을 준비한다. 현재는 준전시다. 자기들은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다는 것이 우리 정 기자님 말씀을 맞는다. 심각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국회라는 그런 공적인 공간에서 이 시장 잡배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매도한다는 거, 좀 특히 그 윤한봉이 5.18을 사실상 기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했거든요. 그냥 정의만 가지고 안 된다. 세를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5.18이 세가 커진 거예요. 그 세력들이. 유공자 세력도 커지고, 거기 그 뭡니까, 유공자의 5점 가점을 받아가지고, 10% 가점 받아. 예, 그래가지고, MBC랑 KBS 걔네들 다 잘하고 있잖아요, 순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상을 가졌다고 보기라도 대통령이로 되면 전 국민이 에 대한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을 제껴놓는 얘기를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튼 그 5.18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 조사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조사 중인데 그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팩트에 의해서 조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으면 욕도 안 먹고 그쪽은 그쪽대로 너들 객관적으로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걸 편드는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전체적인 큰 그 그림 안에서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가면은 물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자리를 내가 마련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항상 원점이에요. 그러지 말고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이게 여러분 이것 좀 아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발전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물론 매주 한 번씩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 있는 분들은 오세요. 5.18 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그래도 오늘 저희는 여기에서 뭔가 항상 얘기하고 너무 큰 세력 앞에서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그냥 고개 숙이고 돌아가고 이것보다 좀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한번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우리 앞에 남은 과제가 공산 통일이 될 것인가, 자유 통일이 될 것인가. 내가 그게 제일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과제가 아마 스케줄이
그런데 그 오히려 자유통일보다도 저쪽에 나쁜 통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프로세스가 높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왜 자유통일은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힘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 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저기 통일교육에 있는 박모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의 통일연구 세력이 한국 통일연구 세력이면 자유통일 아닙니까? 통일교육이 있으니까 북한의 5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반대 그 말은 북한이 통일연구 세력은 뭐 저가 통일 아닌가요? 한국이 5배, 한국은 5분의 1. 가만히 있으면 저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좀 계속 토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5.18 역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제가 좀 우리 팀장님한테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지식이 분명해야 된다. 인문학적 지식이. 이 분명한 지식에서 액션이 나오는데 전부 이 지식이 어떤 면에서 좀 단편적인 거야. 그리고 모든 지식은 역사에 좀 기반을 둬야 되고 역사의 핵심은 나라 사랑이다. 결국은 박정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는 박정희를 공부하면서 나라 사랑을 배우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거기에 좀 충실하자 해가지고 우리 팀에서는 자꾸 요구하는 게 역사 공부 좀 해라. 5.18에 대해서도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정도는 꿰고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12.12에서 5.18까지는 어떻게 있었는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물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두호 회장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아이디어를 하나 얹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혼자 가는 면은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장님이 지금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투서 넣고 다니고 그죠? 거기서 이제 회장님 우리 이거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추가도 시키다 이러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지만호 박사님하고 한번 좀 할 때 나는 소송 걸겠다. 이 12.12가 왜 그게 헌정이 접하느냐. 역사가 다 나와 있는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엉터소원 내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도 안 맥힐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 안 맥히지만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끌어들이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매스컴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한 번씩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만한 객관 타당한 것 가지고 5.18에 대해서 학문연구를 가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만약 5.18이 아니면 12.12 가지고 먼저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5.18 특별법을 보면은 12.12에서 5.18까지가 이게 헌정질서 파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엄군이 가서 국민을 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만을 놓고 만약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면은 회장님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회장님 세미나 한번 합시다. 그러고 국회의원 가가지고 정경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한번 좀 후원해 주세요. 이름 올라오죠? 그러고 이제 매스컴 불러가지고 하는 거죠. 5.18은 헌법에 넣을 수 없다. 이제 김기현한테 좀 찾아가서 얘기해야죠. 저도 이제 김기현 아주 이렇게 우파로서 자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알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5.18을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서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저는 좀 이제 회장님의 혼자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다가 이런 얘기들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얘기가 지금 이때 좀 회장님에게 좀 나와서 5.18 역사연구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좀 유연을 좀 이렇게 좀 넓힐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전문적으로 시간차를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한 서너 사람이 있고 거기서 전문적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때
이용식 박사 그분이 이제 많이 그런 무슨 요일 날 하시나요, 회장님? 예? 무슨 요일 날 하시나요? 목요일 날 합니다. 목요일 날. 저기 우리 저 5.18 연구원에서 저 목요일마다 5.18에서 연구하거든요. 어디 장소가 어딘가요? 그동안은 양재동에서 했는데 우리 사무실 이쪽 옮기고 좀 이쪽에서도 그럴까 합니다. 사무실. 예. 권한은 네. 세진 빌딩요? 세진? 네. 우리 저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전 우전쟁의 열띤 토론 경청 잘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존경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전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제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여기에서 열띤 토론 그 이상입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그래서 방금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 소위코 외양간 짓는 것도 떼내준 후회인데 외양간마저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가서는 전부 다 공감하고 있지만 강론에 가서 누구 하나 무엇 하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미안해요. 아까 그래서 조항이 제가- 어떻게 되셨죠? 저기 예, 저 백봉기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자유소. 예, 전주에서 제가 지역적 그 특성으로 인해 느끼고 있는 너 나을 것 없이 전주에서 자유수호 소리 내놨다가는 저 봐도 죽습니다. 네? 그게 문제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방금 최 선생 한 얘기가 얼마나 목타기에 내가 갈구했는지 모릅니다. 그 차가 자유수호도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있고 월남참전도 있고 저도 월남참전에서 참여해가지고 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었다고 그렇게 입으로 떠들고 했지만은 참전용사들 대우가 어땠습니까? 예? 이거를 그래서 제가 누가하고 이 얘기할 적에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차분하게 이 얘기를 못하고 감정이 앞서가지고 이성을 잃다 보니까 의사전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일 갈구하는 게 이저 우파끼리라도 서로 연대해서 그렇죠. 예? 필요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전라북도 전주를 석권하면은 대한민국을 석권한다고 생각합니다. 좋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지난 역사도 중요하고 반성해야 되지만 가장 지금 해 나가야 될까? 우파끼리라도 제가 전주에서 느끼고 있는 게 자유수호도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있고 월남참전도 있고 명칭은 다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근데 어디를 가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규합해서 이런 그래서요. 보니까 그 여기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그 말씀한 걸 좀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강론적 얘기 좀 하자. 예. 뭔가 계속 추상적인 것 하지 말고 이제 막 그건 이제 동의가 됐으니까. 그런데 강론적 얘기를 좀 들어가는데 우리 다 우파들이 나라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연대를 좀 해가지고 뭔가라도 좀 하자. 지금 이 말씀이 저는 좀 많이 와닿아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이슈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슈. 예. 왜냐면은 우파들이 함께 뭉칠 수 있는 이슈인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이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 여기서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뭐 가급적이면
여기 회장님 모시고 이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동일인이 모이면은 지난번 한 얘기 가지고 이제 하나씩 발전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 모든 우파들이 연대할 수 있는 이 이슈를 조금 찾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좀 진행을 좀 해주면 이게 저기 좀 가능하지 않겠나. 거기에 좀 예. 저희가 주로 좀 싸움의 대상은 그래도 5.18 진성규명조사위원회예요. 거기 저 조사위원, 우파위원이 이 헌병감 출신 누구야? 이종협이가 이종협. 저 사실인데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북한군 개입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날 4대 사건이죠. 5대 사건. 근데 가만두면은 다 최상은 모른다. 조사 불가로 나올지 모르. 최상은. 그러나 예를 들어 지만은 박사나 이런 다른 우파들 주장한 거 하고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리는 것은 중간 단계에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좀 벌였으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가서 저 사람들한테 나는 뭐 무기고 탈취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 조사하는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전문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 또 법률적인 상식이 좀 많으신 분은 아까 지금 시 박사님 말씀은 헌법 소원에 관해서도 12.12가 구테타가 아니라 대법원 내지 대법원의 소송을 재심을 낼 수 있고 헌재에 소원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5.18 아까 뭡니까 그것도 5.18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데 재임 중에 공소시효 정지시킨 거 그것도 이제 헌법 13조 위반이거든요. 일사부자리하고 형벌 부속 원칙 그거를 헌재 소원하는 거 이게 등등을 다 분야를 맡아야 돼. 맡아가지고 그 시기를 조절하면서 태클을 하고 준비를 해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 헌법 소원 문제는 50 세력을 그냥 따돌릴 수 없고 같이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하고. 왜냐면 헌재의 경우에는 재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번 단심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해왔던 거야. 승기를 차올 때까지. 그래서 우파 정부 때 못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서 우선 지금 말씀의 대답은 요번 오는 목요일 날 이쪽에 광화문 사무실에서 한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몇 시에요?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회. 네, 4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4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멘트 하고 그때 제가 할게요. 이 세부 과제를 만들겠습니다. 리스트를. 그래서 링크를 시켜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느 정도 1개월 이내에 저 사람들하고 맞짱뜨도록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이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어떤 투쟁을 할 때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이 제일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서를 잘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2.12 가지고 헌법소원 내려고 좀 막 준비하고 나가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 이 5.18 현장에 조사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예? 현장에 있다라는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지금 있는 사람. 현재 위치에서 네네. 싸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나아요 이게. 그
저는 연금 가지고는 제가 현장에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연금 가지고는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에 대한 전략을 제가 가장 잘 어떤 면에서는 해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은 지금 현재 실제로 싸우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기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내가 혼자 뛸 수 있으면 뛰면 되는데 에너지가 약해요. 이것은 방대한 인문학적 지식과 경험 꽂혀야 돼요. 꽂힌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꽂힌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기에서 지금 동의하는 게 5.18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5.18 조사위원회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요, 2년이 지났어요. 원래 2년 기한으로 해서 진행했어요. 이 새끼들이 여기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하고 못을 박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요거 끝내고 2년 하고 나서 끝내고. 그렇지. 그게 그런데 2019년, 2020년이야. 2020년, 21년이야. 그 상태에서 법으로 이제 1년씩 2번 연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1년 지났어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올해 딱 지나면 여기 국회 바뀌기 전에 딱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 바뀌기 전에. 자기들이 지금 과반 19석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때. 자, 그래서 나도 조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며 일단 이것은 누가 회장님이 위원인지. 아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네, 아니 그건 좀 이따가 하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최전선이에요, 여기가. 물론 다른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지금 회장님은 여기하고 싸우니까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 친구들한테 중간 단계 토론 한번 하자. 이걸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화력 집중 지금. 그렇죠. 해야 되겠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화력 집중. 여기다가 이제 필요하면은 국회의원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이 한마디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은 할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 각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회장님 말씀은. 그리고 그것을 목요일에 지금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사람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CBC 가지고 한번 한다. 이건 역사적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또 이걸 맡으면 돼요. 그러고 주일날에 이거 열심히 하고 또 목요일날 한 명 가가지고 회장님한테 가서 발표하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회장님이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저는 의미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아이디어다. 우선 저렇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 단계 토론을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은 5.18 관련한 단체를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동주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은 또 이걸 신문에 언론에 또 한번 어떻게 해야겠죠? 언론에 그래야 되겠죠. 자유일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팍 터뜨리고요. 또 다른 언론사 얘기하고 공개토론 한번 하자. 우리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까지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에 보고서를 내놓게 있어요. 내년 4월 15일 총선 전에 이제 정의에 이제 터뜨리겠네.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못을 박아버리려고 그러는 거 이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법 만드는 과정에서 5.18의 북한군 개입 북한군 개입 조작 사건이라는 법명이 들어갔었어요. 예.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작하려면 개입 여부가 들어가야 된다. 문법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신히 집어넣는 거예요. 지박사가 아이디어 제공하고 전국구 의원 그 친구 해가지고 공청회 할 때 그 문제를 제기해서 간신히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위원장이 이 송선태 3년 형 받은 사람이야. 5.18 때. 그런 게 우리가 말해서 이해 당사자야. 자기는 피해자라고. 그리고 안정철이 부위원장인데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하도록, 이 기록을 등재하도록 앞장선 사람이고,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5.18에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 꼭 안 왔다는 쪽으로다가 다 기술했어. 그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18에 북한군 개입됐다는 것은 손사래를 내두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하기 때문에 원래 이 조사위원회 법을 보면은 제척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사유는 심의할 때 제척사유야. 우리 주식회사에서도 주식회사 이사가 자기와 관련된 안건이 올라가면 여기서 참석을 못 찾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의결할 때만 참석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핑계 대가지고 위원장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러나 처음부터 거기 가서는 안 된 사람이죠. 지금 제 논리는 뭐냐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근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조사자한테 상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심의 의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부터 제척이 된다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였어요. 감사원에 이거는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처음부터 제척시켰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데 감사원이 저한테 기각을 했어요. 기각했다는 건 뭐냐? 감사하는 것을 기각했는데 무슨 조건을 붙여냐면 다시 한번 너희가 재심 신청을 해봐라. 더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결과를 보고 한번 재심 신청을 하는데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어 아직까지. 지금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이제 5.18 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좀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회장님 이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에서 좀 더 연구 좀 해주시고,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여기 12.12 이거 콘텐츠 파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팀에서 연구를 많이 하니까 하고, 또 재임종 공소시효 중지 50 관련된 분들하고도 회장님 연결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큰 그림 안에서 한번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50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회장님 직접 연구하시는 거 하고, 또 저희가 이 법률적인 부분은 좀 할 수 있고요. 저희가요, 이 부분 여기 역사 해가지고요. 공소시효 중재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거 맡아줘야 되겠죠. 네, 아니 그게 이제 명예회복 그 관련된 거 헌재에다가 벌써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회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조직을 해줄 것 같아요.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도 시민단체도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언론 생각하셔야 되고, 국회의원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회장님 같은 지금 여기 팀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좀 주동이 돼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이 전체적인 진행을. 오늘 나온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회장님이 진행하시지만 옆에 앉아만 있어 줘도 이건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주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은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안 이루어지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무기고든지 법률적인 것든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갖고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눠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포커스를 해야지. 그러고 이슈가 그러니까 무기고 문제라고 해도 무기고 조사하는 거로만 끝나지 않고 법률 조사해야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나올 테니까 포커스를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사랑학교에다가 공지를 올릴 테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라고 그랬죠. 해서 좀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딩 주소가 어떻게 돼요? 네? 관심 있는 사람한테 좀 알려주게.
주소요. 저기 이도 보내드린대요. 네, 이도 회장님 저기 이순자 여사님 중에서 그렇게 공제할 수 있게 좀 네. 우리가 그렇게 연락 받을게요. 그러면 네. 그리고 톡에다 올리면 되겠네. 네네. 턱에다 올리죠. 네, 톡에다 올리면. 5.18 조사위원회에서 작년 하반기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읽어봐야 된다. 그걸 그리고 읽어봐야 그 앞에 걸 읽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들이 잘못 가는 게 뭐냐 2022년도 상반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금 하반기도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콧방울 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이도 회장님의 개인의 아젠다로 주지 말고 우리의 아젠다가 돼야 돼요. 우리의 아젠다가.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목요 모임을 좀 시간 있으신 분들 참여해서 저거 하시고 또 목요일 날 어려운 분들은 또 주일 날 우리 모임도 있으니까 우리 모임은 그런데 인문학적 스타디를 좀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CBC나 이런 역사,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도 회장님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목요일 날을 좀 이용해서 해주시고 주변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글이. 그래서 페이퍼를 직접 좀 하셔야 돼요. 제가 페이퍼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5.18의 전념도 못하고 또 못한다고 보다 다른 분야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유소를 맡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은 그동안 5.18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문제 여기 투자를 했는데 부정선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그림을 네. 저 기한을 하셔가지고 알았습니다. 빨리 좀 공유를 시켜주시면 저도 옆에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을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이전에 화요일 정도 이 그림을 우리 최 박사한테 드리고 가지고 연락을 누가 좀 우리 윤 여사가 하시다든지 공지를 해가지고 네.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잠정적으로 자기가 여기에는 뭐랄까 한번 손대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이런 분들을 좀 매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요 모임에 좀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참여해 주셔서 목요 모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순자 빨리 오세요. 목요 모임 뭐 이야기하는데 그 나와서 있으면 어떻게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목요 모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바깥에서 더 자, 중요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회장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좀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께서 공지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월 한 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질 거니까 이 자리에 와서 계속 중간 점검을 좀 해 나갑시다.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바라던 바였어요. 크리스찬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게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죠. 섞여 일단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영적인 싸움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이제 기도하면 돼 이제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밑바탕 되면서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회장님께서 페이퍼워크 좀 해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링크 뉴스 공지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아마 역할 분담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작성된 것이 나가는 얘기인데요. 회장님 육사 나오셨죠?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육사에서는 유교를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지금 요즘만 보충소 만나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교가 그러면 안 가르치면 그러면 육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야 진짜 이거 그런 것은 또 다음 얘기합시다. 이거 이 이슈 오늘은 이 이슈만 가지고 이게 제일 급해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합시다. 근데 육사 제대로 나온 사람이 문재인한테 붙고 하는 게 그 정상입니까? 그런 인간들 좋아하는 인간들이고 그리고 빨갱이한테 송아무라는 애가 사무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되는 거고 맞아요. 저거 육사가 그런 애들이나 키우는 됩니까?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우리 식사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3라운드 하시고 식사는 우리 윤 팀장님이 인도하실 거고 10명이 넘으니까 5,000원씩 냅니다. 5,000원. 예. 자기 밥값 5,000원씩 낸다 생각하고 좀 자 제가 긋겠습니다. 가서 주셔도 돼요.